반갑습니다. 지지지난 시간에 파라과이 이민자가 왜 폭증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다뤘었죠.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파라과이로 이민을 옵니다. 미국인, 독일인, 벨기에인, 대만인, 아르헨티나인, 브라질인 한 명씩 다 인터뷰를 하면서 왜 이민을 왔는지에 대해 얘기를 들어봤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 국적이 거의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국에 태어난 게 정말 행운이라 생각하고 한국인인 게 자랑스럽고 이런데, 근데 최근에는 한국인분들 해외 이민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파라과이에 이민 온 한국인으로서 파라과이에 사는 게 장점이 무엇인지,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이민 절차는 어떤지, 어떻게 그런 인생의 큰 결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라과이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10개월 전. 파라과이 영주권 신청을 하면 바로 영주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임시 거주 비자를 주고 임시 거주권을 들고 2년이 있으면 영주권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일단 영주권자는 아니고 임시 거주권자 신분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네, 2년짜리. 내년에 영주권으로 전환 신청을 해야 돼. 결격 사유 없으면은 영주권으로 바뀌는 건 쉬운 거죠. 네, 근데 최근에 법이 강화가 돼서 1년 이상 파라과이를 떠나 있으면은 안 된다는 이제 소식이. 내가 듣기로는 2년 중에 한두 번만 파라과이 들어와도 원래 준다고 알고 있다. 원래는 그랬는데 최근에. 하도 이민자 많이 오니까 조금 강화시킨 거네. 네. 우리도 그 이민자들 많은 호스텔에 같이 있었었잖아. 그러니까 거기 있는 친구들한테 이민 오는 이유를 하나씩 다 물어봤었단 말이지. 큰 맥락은 다들 비슷해. 비슷한 이유로 이민을 오는데 디테일하게는 개인별로 다 이유가 조금씩은 다르더라고. 개인마다 목적은 달라. 본인은 왜 파라과이를 선택한 거예요? 한참 한국에 있어야 될 나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 엄청나게 이른 시기에 그런 큰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민을 어디든 좀 가야 되겠다, 가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했었는데, 이민을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나라들을 찾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정도로 왔는데 막상 또 와보니까 다른 또 좋은 점들, 세금 혜택이라든지 자유로운 점들. 본인 예상보다 훨씬 더 좋다는 소리네. 지금 임시 거주권 상태잖아요. 근데 사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임시 거주권이 나오면은 그걸로 파라과이 현지 세둘라라고 하는데 그게 한국으로 치는 주민등록증. 아, 민증이 나와버리는 거네. 그럼 은행 계좌도 만들 수 있고 그걸 가져가면은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말만 임시 거주권이지 영주권이랑 다를 게 없는 거네. 오히려 2년 뒤에 영주권으로 전환을 하려면은 사업을 해야 돼요. 수입이 증명돼야 돼요. 수입이 증명될 필요는 없는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는 보여줘요. 임시 거주권을 신청할 때 목적이 있어야 돼요. 공부가 목적이 될 수도 있고. 한국을 떠나고 싶었던 이유는 뭐예요? 어떤 점이 좀 본인을 이렇게 지금 반대편까지 이끌고 왔는가? 사실 뭐 한국에서 먹고 살기 힘든 편은 아니었는데 갈수록 이제 물가는 오르고 사업하기는 힘들어지고. 한국에서 사업을 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이 대기업들 실적도 좋고 경제 좋다고 하지만 사실 자영업자나 진짜 영세 사업자들은 폐업도 역대급으로 많이 늘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네. 네. 그럼 한국에서 살기가 어려울 거다. 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지방에서 살다 보니 고령화나 도시 자체가 침체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 찾아서 다 수도권으로 떠나고 어르신들만 남아있는 거죠. 돈을 쓸 사람이 거의 없는. 지방에 석유화학 회사도 많고 그런 회사들이 지금 다 문 닫고 있다던데 그런 것도 좀 여파가 컸겠네. 그런 것도 있고 서로 살 날이 많은데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아, 그거 크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미래에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만 있어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잖아. 본인은 그런 게 없었다. 진짜? 고생을 많이 했나 보네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늘 그냥 제자리 걸음이라는 생각이 나요. 열심히 해도. 오히려 시장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우리나라 인구 구조나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사실 좀 자명하게 잘 보이긴 하잖아요. 애들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한 원동력일 수도 있는.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을 떠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서양 선진국에 가도 한국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유럽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어딜 가도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기 좋아하는 그런 나라들이나. 세금은 더 과중하고 물론 복지는 조금 더 좋지만 젊은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나라에서. 규제는 갈수록 빡세지고. 저는 좀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나라를 찾다 보니 파라과이가 이민이 쉬운 것도 장점이지만 성장이 되게 빨라요.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여기 근데 뭐 어떤 산업이 있지? 아직은 대부분 농업이긴 한데. 경제가 잘 도는 느낌이긴 해. 여기 시내만 가보더라도 아르헨티나는 완전 경기 침체 와가지고 가게들 다 문 닫고 막 레스토랑들 다 여기 셧다운돼 있어. 공실이고.
근데 여기는 밤에 엄청 활발하잖아요, 사람들. 남미에서 GDP가 높은 편도 아니고 돈도 많이 없는 사람들인데 아무래도 세금이 워낙 또 저렴하고 인건비가 낮다 보니까 사업을 하게 되게 괜찮아요. 본인은 지금 사업하고 있죠? 어떤 종류의 사업? 숙박업이죠. 집 렌트 해가지고 인테리어 하고 플랫폼 통해서 팔고 그건 사실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한다는 거는 시장 조사를 마쳤다는 소리네. 인구가 여기 계속 늘어나나? 매년 이민을 많이 와요. 대부분의 이제 숙박객이 브라질 사람들. 브라질 세금 미쳤던데? 근데 거기는 복지도 또 그렇게 선진국처럼 안 돼 있는데 세금은 선진국처럼 걷어가. 소득은 파라과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물가는 브라질이 훨씬 비싸고 거의 3개월씩 받아. 살기 더 힘든 거네. 파라과이로 오는 외국인들한테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은 버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성장할 캐파가 더 늘어나 있는 거네. 네. 외국인 수요도 있고. 외국인이 워낙 많이 지금 오니까. 찢어지게 가난해서 막 밥 세끼 못 먹어. 이런 사람들은 안 오고 오히려 가진 거 많은데 살기 힘들다고 와. 파라과이를. 진짜 슈퍼 리치는 오히려 안 오고 중산층들 있잖아요. 소득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떼일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슈퍼리치는 막 룩셈부르크나 이런 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어디 있어도 자기들은 방법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고. 애매한데 돈 좀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자기들 나라에서.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 왔습니다. 주인장 누님이 너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맨날 오게 되는 카페. 올라. 뚜두뱀. 한국 카페들은 이쁜 데가 많잖아요. 남미에서는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감성이 있는 남미 사람들 보면 참 차를 엄청 많이 먹더라고. 빨대는 여러 명이서 돌려서 먹는 문화. 케이크는 대충 한 조각에 2,000원 선. 한국보다는 저렴한데 여기 소득 대비로 치면 그래도 꽤 비싼 편에 속합니다. 밥 한 끼 가격 정도 되는. 파라과이 법은 원래 좀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카페에서도 맥주 같은 거 기본으로 팔고요. 담배도 판다? 카페에서? 담배 맞죠 이거? 뒷문으로 나오면 야외에서 커피 마실 때도 있고. 몰라? 파라과이 여행하다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정말 많아요. 남미에서 가장 아이들이 많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인 것 같고. 카페라떼. 색깔이 크리미하네. 와, 맛있는데. 그거 아시죠? 남미의 커피는 어디서 먹어도 다 평타 이상이다. 세계적인 원두 생산지가 대륙에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나 커피는 맛있습니다. 나는 또 궁금한 게 있어. 여기 살기로 마음을 먹었잖아. 사실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점들도 많잖아요. 네. 이민을 갔을 때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일단 가장 크게 생각되는 거는 일단 언어 차이. 스페인어가 한국인들한테 워낙 낯설고 영어가 잘 안 통하잖아요. 영어가 거의 안 통하죠. 언어 차이에서 오는 또 다른 문제점들, 행정 처리라든지 한국에서는 고민할 거리도 아닌 것들이 여기서 많이 알아봐야 되고. 서류 떼러가고 이러면은 오로지 스페인어로만 하는 거예요. 영어 안 되고. 영어 안 되고. 행정 절차도 한국이랑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오면 많이 헤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행정 처리를 해요? 번역기를 쓰거나 뭐 비자라든지 영주권이라든지 그런 중요한 업무들은 그걸 대행해주는 사람이 항상 필요해요. 통역도 하고 대신 서류도 작성해서 접수해주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은 수수료는 얼마나 드려요? 그 임시 거주권 같은 경우에 보통 한 2,000불 이상. 요즘에는 3,000불까지도 이렇게. 요즘엔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근데 제가 작년 5월 달에 왔는데 그때보다 달러가 지금 과람이 대비 거의 20% 가까이 떨어지는 그런. 근데 달러 인덱스가 100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파라과이 화폐는 그대로 있었구만. 여기는 네. 이렇게 막 돈 찍어서 뿌리고 이런 거 안 하나 보네. 예, 기준금리도 엄청 높고. 그래서 원화 대비 파라과이 현지 화폐 과란위의 가치가 거의 한 40% 가까이 맞아요. 뭐 작년 기준으로 치자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지금 20%? 이 정도로 낮아졌단 말이지. 환율이 오늘자 기준으로 1,510원 떨어졌으니까. 근데 과란위는 그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또 한 15% 정도 올라버렸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체감상 35% 40% 그런 네. 화폐 가치는 보존이 잘 되는 편이다. 남미 국가들이 사실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그 나라 경제가 힘들어진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파라과이는 나라 운영을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하는, 복지 같은 것도 신중하게 하는. 복지도 줄이고 네. 세금도 줄이고 대부분 시장에 맡기는. 시장에 맡겼으니까 달러 인덱스 내려가니까 자기네들도 올라간 거 아니야. 네. 대부분의 나라들은 달러 인덱스 내려가면 자기도 같이 내려. 돈 찍어서 풀고 달러 따라간단 말이야. 그리고 수출입하고 이런 데 또 문제 생기니까 갭이 생기면. 파라과이가 제조업이 약하고 수출은 농산물 위주로 하고 공산품은 대부분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화폐가 가치가 높아야 수입하기 편한 거죠.
자기 산업과 경제 상황에 맞춰서 통화 정책을 피는 거네. 한식 못 먹고 이런 거는 좀 불편하지 않아? 파라과이 수도 이제 아순시온 제가 살고 있잖아요. 거기는 한식집이 정말 많아요. 제가 가본 데만 해도 10군데가 넘고 동네 지역에 몰려있다 보니까 한인 커뮤니티? 네, 한인 커뮤니티가 되게 크고 남미에서 정말 한인 사회의 영향력이 큰 나라예요. 전체 인구 대비 한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특히 선진국은 아닌 나라들로 갈 때는 이것도 있을까 저것도 있을까 걱정을 하잖아요. 저도 사실 여기 스타벅스가 없을 줄 알고 왔어요. 근데 스타벅스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고 대중교통 버스도 많이 불편하다? 버스 노선은 많아요. 되게 낡고 편하지가 않고 막 에어컨 없고 네. 창문 다 열고 가는 버스. 지하철이 전혀 없으니까 여기서 이민 생활을 좀 편하게 하려면 자차는 있어야 되겠네. 네. 오토바이라도 있어야 돼. 한인들 보면 다 자차를 잘 갖고 계셔요. 이민 생각할 정도이신 분들이면 차 같은 거 다 준비할? 장점은 뭐가 있어요? 자유로운 그냥 분위기만 자유로운 게 아니고 사회 제도 자체가 좀 자유롭고 규제가 거의 없어요. 한국에서는 사실상 금지되고 우버 드라이버로 내가 일을 하겠다 하면 한국은 우버가 있긴 있는데 그냥 기존의 택시에다가 우버 마크만 붙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없는 거야? 자기 차를 끌고 나와서 영업을 하는 그런 게 너무 자유롭고 그래서 조금만 자기가 열심히 살면은 기회가 많이 열려있는 그런 데서 좀 기회를 본 거네. 사실 남미가 일도 천천히 하고 네. 한간에서는 이제 게으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잖아. 뭐 한국 사람도 얼마나 부지런해. 네. 그런 면을 잘 이용할 수 있다. 내가 돈을 얼마를 벌던지 얼마만큼 사업을 확장하든지 최대 세율이 10%니까. 부가세는 품목마다 다른데 5%에서 10% 소득세가 최대 10%예요. 소득이 아주 높지 않은 이상은 많이 감면이 되거나 면제가 돼버리니까 안 내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근데 그렇게 세금을 많이 안 걷어간다는 소리는 정부도 지출을 많이 안 하는 구조예요. 정보를 최소 규모로 유지하는 그런 기조를 애들이 갖고 있고 예를 들어 보도블럭 같은 거를 한국은 매년 이렇게 갈아엎는 데고 연말 돼서 네. 예산 남으면 그냥 말짱한 도로 다 뒤집어 까잖아. 네. 11월만 되면은 도로가 반이 막혀 있어. 그런 거를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세금이나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네. 거는 진짜 배울 점일 수도 있겠다. 그거는 진짜 대단하다. 네. 심지어 뭐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조차도 국가 예산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잖아. 숙박 사업 하고 있잖아. 그리고 인건비가 아무래도 한국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와서 직원을 고용하거나 외주를 주거나 했을 때 비용이 되게 저렴해요. 그 인건비는 한 어느 정도? 한 70만 원 정도. 근데 그걸로도 그냥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여유롭지는 않겠죠. 월급 받는 입장에서는 좀 쪼들릴 수 있어도 사업하려는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야. 사업하시는 한인분들 같은 경우에 같은 자영업자인데도 한국에서 자영업하는 분들에 비해서 돈도 잘 벌고 많이 좀 여유 있게 사업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한식당에 가면 직원이 보통 4명, 5명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식당을 하면은 요즘 사장님이 요리하고 네. 서빙하고 막 계산하고 다 하는 데도 있어. 그렇게 해도 요즘 돈이 잘 안 남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여기는 조그만한 식당만 가더라도 주방에 바글바글 하더라고 직원들이. 밖에서 자영업자였는데 폐업 요즘에 많이 하잖아. 근데 실력이 좋아. 오히려 파라과이에서 사업하는 한국 사람들도 많고 임대료도 싼 편이다. 상가 조그만한 거 한 칸. 한 달에 한국 돈으로 50만 원 정도면 아무리 수도라도 조금 크게 빌려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렇게. 근데 매출은 좀 잘 나올 것 같아.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세금 좋고 사업하기도 좋다. 이런 환경이 좋다는 거지.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 그걸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나 한국에 가고 싶은 생각 없는 거네 지금. 가족이나 아니면 지인들 보러 잠깐 갈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제가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거는 이제 좀 생각을 거의 접어요. 내가 더 잘해보려고 더 잘 되려고 그렇게 결정한 선택이니까 굉장히 멋있는 것 같고 한국에서 사실 자영업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살기 점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 본인처럼 여러 가지 카드를 좀 생각해보고 다른 활로를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 굳이 한국에 얽매이지 말고. 네. 그리고 이민을 가더라도 또 뭐 선진국이나 영미권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나라들은 사실 대부분 한국이랑 비슷한 문제를 이미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세금 높고 임대료 높고 선진국은 아니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들을 찾아서 가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거 완전 공감해요. 쭉 발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자리 잡는 게 기회가 훨씬 많지. 규제도 없고 사업도 쭉쭉 성장할 기회도 있는 거고 젊은 사람 많고 소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포인트들을 짚고 보고 판단하고
행동까지 옮기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사람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가야지 준비 중이야 이러기만 하고 이민을 준비 오래 하는 친구가 있어. 애기도 안 낳고 부부가 맞벌이 하는 거야. 돈 왕창 모으고 회사 퇴근하면은 영어학원 달려가서 영어 공부하고 대기업 맞벌이여서 돈도 잘 벌어. 학교도 좋은 데 나왔어. 집도 잘 살아. 부족한 게 없거든? 한국에 살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그렇게 싫어 물어보면은 짜잘한 이유들이 막 수십 가지가 나와. 큰 이유 때문에 그게 아니고 가질 거 다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기득권인 친구인데 왜 그렇게 한국을 떠나고 싶어? 네, 이해가 돼요. 저도 사실 왜 이민을 그렇게 가고 싶어 했냐고 물어보면은 큰 거 한 개가 떠오르진 않아요. 짜잘하게 한국에 살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나 단점이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외국에 오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까 말한 규제도 그렇지만 한국 사회 특유의 압박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한국에서 시내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님이 갑자기 볼일을 보고 잠깐 차를 그럴 수 세워서 있지. 양해를 구하고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막 거기에다가 기사님은 욕을 하고 뭐 민원을 넣는다고 많이 막 하고 저 이런 것들이 너무 각박하게.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늦으면 늦고 아무도 그런데 컴플레인을 잘 안 걸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얘기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난 고등학생들 가르쳤었잖아. 유행어가 있었어. 너 고소한다? 이렇게. 한폭 끌려가고 부모님끼리 나와가지고 네. 싹싹 빌면서 사과하고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과거에는 좀 그래도 좋게 웃으면서 네. 넘길 수 있었던 일들이 큰 문제가 되고 네. 스트레스가 되고 네. 점점 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건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외국에 살면 외롭지 않냐 이런 질문을 가끔 받는데 한국에서 오히려 이웃들 간에 더 단절된 느낌을 많이 받고 옆집하고 뭐 이름도 모르잖아요. 여기는 모르는 누나들도 막 인사해. 그러다가 또 시간이 맞으면 커피 한잔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친구가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이제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죠.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인사하면 의심부터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도 이웃들 간에 조금만 불편하게 해도 너무 큰 문제가 돼. 서로 그냥 안 건드려요. 나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받았었어. 길 가다 누가 쓰러졌는데 CPR을 해줘서 살려놨더니 나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다. 그 사실이야? 근데 저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거를 일단 걱정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사회는 그게 걱정이 되면 안 되거든요. 파라과이 생활 장단점을 얘기하기로 했는데 한국 사회의 단점을 얘기하게 됐네요. 본인이 느꼈던 것들, 왜 이민을 오고 싶어 했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준 거는 정말 고맙고요. 근데 원래 한국에서 사업하다 온 사람들이 해외에서 완전 잘할 수 있어. 한국은 웬만치 평타를 쳐도 잘 되기가 쉽지 않거든. 맞아요. 남미의 일하는 문화랑 경쟁을 했을 때는 또 아무래도 한국에서 우리가 수준 높은 그런 서비스를 경험을 했잖아요. 한국에서 카페 같은 데 얼마나 더 잘 돼 있어요. 그대로 여기서 하기만 해도 동네 다른 경쟁자들 다 제칠 수 있는 거야. 한국식 마인드로 하면. 좋은 점들을 많이 보고 이민을 왔네. 네. 더우니까 해안가에서 맥주 한잔 합시다. 저쪽 뷰 보면서 저기 앉아서. 안에 어떻게 들어가? 나보다 잘 알아. 나 여기 한 달 살았는데. 오라. 이게 또 스프라이트 샤워 시설이네. 진짜 스프라이트 나오는 거 아예 아니겠지. 마시면서 샤워. 그러면 하루 종일 여기 줄 서 있지. 여기는 산호세 해변. 저는 여기를 매일 옵니다. 이제 남미도 여름 성수기가 지나가고 있어서 사람들이 조금 줄어들긴 한다. 생맥을 촉이라고 하는데 그냥 어느 가게를 가든 촉촉거리게 돼요. 촉촉촉. 남미가 술 마시긴 좋은 것 같아요. 술집도 굉장히 많고 술도 저렴한데 퀄리티도 좋고. 남미가 사람들이 술에 좀 더 관대한 거. 술 먹고 춤추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오늘 처음 본 사람도 술자리에서는 되게 친구처럼 행동하고 친구 바로 먹고 아까도 뭐 자유로움 했지만 뭐 법과 규제 이런 것뿐만 아니고 맞아요. 분위기 자체가 정말 자유롭다라는 느낌이야. 이런 점들은 확실히 이민 생활의 큰 장점. 그러니까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민 가야지, 이민 생각 있어 이래도 실제로 이민을 가기까지 행동하는 게 준비도 많이 필요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정보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실제로 해외 생활하면서 맞는지도 봐야 되고 따질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이민을 가고 싶은 사람들이 쉽게 행동하기가 어려워. 근데 본인은 어떻게 진짜 인생 완전 송두리째 다 바꾼 거잖아. 어떻게 했어요? 일단 외국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특정 국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 한국이 아닌 거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 여행 유튜브도 많이 봐요. 여행 가는 것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에 사는 거를 뭐 어렵게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외국에 자주 나가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한국만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한국만 이거를 너무 막 규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금기시한다거나 이런 점들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한국에서는 나이가 30대 초반 중반인데 일을 안 하고 남하고 뭔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으면 그것부터 일단 안 좋게 보는 시각이 강했어요. 우리나라는 약간 테크트리를 정해놨지. 네. 20대 후반에는 취업을 해야 되고 30대에는 얼마 모아야 되고 네. 여자친구 있어야 되고 결혼은 몇 살 전에 해야 되고 결혼식장에서 해야 되고 결혼을 친구끼리도 다 비교를 하고 서울에 집을 사기도 싫고 뭐 한국은 대중교통 잘 돼 있어 차를 사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약간 도태됐다 이런 말도 할 정도. 결혼 상대의 조건으로도 사실 직업은 뭐고 집은 어떻게 할 거고 어느 동네 살 거고 차는 뭐 할 거고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조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점점 더 구체화돼 있는 느낌이야. 네. 우리나라. 근데 외국은 안 그런가?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적게 벌어도 그냥 맞춰서 살고 남편이나 아니면 와이프의 월급에 대해서도 그냥 뭐 적당히 벌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작은 방 임대로 임차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여행을 하면서 한국 인생을 정리하고 여기 나와도 잘 살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다는 거죠. 오히려 저는 한국에서는 너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정말 몸을 갈아 넣어야 되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내가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고생을 했는데도 제자리 걸음하는 느낌. 외국에 나가기 전에는 그래도 걱정을 하죠. 내가 나가서 뭐 먹고 살까. 그거 진짜 문제인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결국에 밥벌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숙박업 사업도 어쨌든 먹고 살 만큼은 되나? 정말 뭐 풍족하진 않지만 한국식 자영업 마인드도 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좀만 좀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라면 근데 성실하고 근면한 거 치면 한국 사람 이길 수 있는 나라들이 많이 없거든. 말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하더라도 어쨌든 엄청나게 큰 용기가 필요한 거고. 내가 중국에 거의 2년 가까이 살면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영어가 잘 안 통하거든요. 부딪히는 거죠.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적응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민이 정말 간절한 사람인데 해외에 장기 체류 경험이 없어.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좋아요. 가까운 나라 무비자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만큼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아 나는 이민 가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좀 확신이 들 수 있는 거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어디서 배웠어요? Laura, Samira. 아, Yo tú, Germán, oiga, 아. eso es todo. 짜오. 굿. Gracias. 아, traveling. Did you try tereré? This is a drink traditional from Paraguay. Tell me. Very nice. Very nice. Thank you. Gracias. Sí, Sonic, Sonic. Sí, Sonic. Korea. Thank you very much. Chao. 예, 이것은 파라과이 사람들이 주말마다 먹는 별미. 바비큐가 소랑 돼지랑 섞여 있어요. 안쪽에는 소세지도 있고. 근데 숯불에 어떻게 굽냐면 다른 양념은 아예 안 합니다. 소금 간만 쳐서 숯불에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구워요. 약하게. 얘를 아사도라고 부르는데 브라질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슈아스코라고 불러요. 같은 종류의 음식입니다. 한국인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긴 한데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가면은 내가 얼마를 냈고 은퇴했을 때 다달이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안내가 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해외 이민을 간 사람은 일시불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외 이주 신고서가 필요한데 외국의 어떤 영주권이나 영주권에 준하는 거주권. 비자. 본인이 받은 임시 거주권만 있어도 자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근데 국민연금 하지가 않아서 신청을 하진 않았는데 제 주위에 그걸로 환급을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 몇 명을 본 적 없어요. 그걸 받아서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투자를 하시는 분들. 국전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요즘 내 친구들도 그렇고 국민연금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좀 맞아요. 생기고 있더라고. 65세 은퇴 이후에 월 120만 원을 받게 될 거예요. 연금공단에서 설명을 하지. 근데 그때 되면 버스비가 10만 원, 20만 원이 있을 거다. 근데 인플레이션율은 막 2% 3%를 발표를 할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친구들도 있대.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실제로 65세부터 받는다는 보장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은 상관없지만 먼 훗날에는
세금 내는 사람은 많이 없는데 수령자만 많이 늘어나고 그거에 대한 불신이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을 선뜻 받기 위해서 거주권을 따고 이런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는 요인이 되는 거네요. 오늘 여행 정리. 제가 세계 여행하면서 특히나 못 사는 나라들, 개발도상국들 많이 다니면서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태어난 거 정말 감사할 일이다 말씀 많이 드렸었죠. 이민 오게 된 동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 대한 단점들을 본의 아니게 좀 이야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항상 그렇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라고 해서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들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파라과이로 이민 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제 생각에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업으로 성공하든지 원래 부자로 태어났든지 국가 입장에서는 꼭 붙들어 잡아놔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유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성공한 사업가 한 명이 수백 명을 고용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사람 한 명만 잃어버리면 그 수백 명의 일자리도 같이 날아가는 거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좀 비상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런 걱정도 듭니다. 이민을 선택한 사람들, 이민 와서 생활하는 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왜 한국에 살아도 말짱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갈까? 경제학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지만 이상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선진국에서 다 파라과이로 이민을 오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 잘 사는 나라들, 제도권에 이미 올라온 나라들의 공통된 과제가 아닐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쳐 맞으면서 지 마음대로 여행하는 규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